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존스 조조입니다. 네, 세상에 이른 일이 네. 그와 같은 20대 남자 청년의 네. 소화불량, 가슴 두근거림, 네. 그리고 뭐 기립성 저혈압, 네. 뭐 그다음 편두통, 네. 뭐 이갈이, 뭐 이런 네. 종합 선물 세트처럼 선물은 아니죠 사실. 네. 질병이니까 고통을 받고 계실 텐데 그분의 사례를 좀 촘촘하게 네. 좀 분석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 병이라는 것이 내 몸에서 이렇게 생기는구나를 네.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20대 남자분 엑셀 사진부터 한번 좀 볼까요? 사진을 보기 전 그러면 전편에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제 겪고 있는데 결국에 시작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는 맞다. 근데 그 스트레스와 내가 느끼는 불편한 증상 사이에는 자율신경 이상이 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 이상은 극골격계하고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게 이 극골격계와 관련된 척추하고 관련된 신경과 자율신경, 즉 내장기관을 다스리는 신경이 척추 내에서 만나기 때문에 척추 밸런스 문제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두통, 그리고 뭐 자율신경 이상들, 그래서 척추 밸런스 문제가 내가 소화불량이라든지 편두통,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그리고 심장 두근거림 등등을 모두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꼭 전척추 엑스레이부터 확인을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게 이제 전편의 결론이었고. 그러니까요. 이게 자율신경 이야기를 할 때 네. 이게 척추가 빠지면 안 되는데 그죠? 빠질 네. 수가 없는데 대부분은 척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그냥 자율신경으로 그냥 훌쩍 건너가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치료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 처음부터 좀 찬찬히 살펴보면 다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율신경 질병으로 여러 가지를 또 검색도 많이 해보시거든요. 보면은 이 성상신경 차단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네. 성상신경 차단술 효과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성상신경을 차단한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반드시 이해하실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좋은 비유는요. 네. 성상신경 차단술은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발하는 거나 똑같다. 한 서너 달에 한 번 파마하는 거나 똑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 할 때는 되게 좋아요. 네. 깔끔하고 네. 시간 지나면 뭐 비슷해지거나 더 지저분해질 네. 수 있다. 이런 네. 거예요. 결국에 전 척추를 본다는 거는 실제 부분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다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전체를 바라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이 척추의 문제가 결국 신경의 문제라는데 그럼 신경을 그러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을까를 이 환자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다들 깜짝 놀라시거든요. 일단은 우리 몸은 앞에서 봤을 때는 직교를 이뤄야 됩니다. 네. 보통 정위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지면 그리고 수직선으로 떨어진 이 중력선이 보통 이런 직교 라인으로 떨어질수록 우리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되겠고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진 것보다는 다 마찬가지죠. 바로 서 있는 게 그렇죠. 가장 안정적인 네. 상황이죠. 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완충작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은 앞으로, 등은 뒤로, 허리는 다시 앞으로 이런 S라인을 적절한 각도로 유지할수록 우리 몸은 안정적이고 그 말은 그 안에 있는 신경이 안정적인 상태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이런 엑스레이를 보면 일단은 누가 봐도 곡선이 목에는 없는 네. 일자목으로 쭉 펼쳐진 형태인데 네. 나도 일자목이고 다 일자목인데 이게 정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자 일자목이 됐다는 건 이런 상태예요. 자 척추 내부에는 신경이 들어있고 그 신경이 척추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다는 뜻은 척추 모양이 변하면 그 안에 있는 신경 즉 전기줄 또한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C자형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일자가 되니까 쭉 당겨진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편한 상황인데 내가 일자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아프거든요. 찍게 하는 거죠. 이 신경 즉 전기줄을 쭉 잡아당겨 버리니까 요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정보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텐데 과연 정상이겠냐는 거예요. 네. 굉장히 예민해지고 적절한 반응을 못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앞뒤에서 봤을 때도 결국 아래에서 위로 쭉 그어 올려보면 일단
이쪽이 오른쪽인데요. 네.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네. 이게 기찻길이 KTX가 쫙 직교로 쫙 잘라야 될 텐데, 어때요? 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신경에도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작용한다. 그렇죠.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또 특징적인 사실은 머리가, 머리축이 기울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 바로 보세요. 그러면, 즉, 내가 평형을 유지할 때는 눈, 귀, 그리고 목에 있는 신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내 머리를 딱 세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똑바로 머리를 수평수직선에 한번 맞춰보세요 이랬는데도 머리축이 이렇게 그렇죠. 기울었거든요. 네. 보통은 어떻게 하냐? 목이 휘더라도 이런 식으로 휩니다. 네. 왜냐? 눈이 아니라고 하고 귀가 수평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머리만 제대로 맞추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개까지 이렇게 틀어졌단 말이죠. 그 네. 말은 위쪽에서 이미 평행의 문제가 이미 생겼다. 그 말은 내가 머리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머리하고 관련된 근육들 또한 양쪽에서 불균형으로 나올 텐데 여기만 그렇겠냐는 거예요. 아래쪽도 다 불균형으로 됐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만 보면 또 이렇게 또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는.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약간의 골반 비틀림은 보이지만 또 골반 또한 비교적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전체 모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래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등 쪽에서 굉장히 한쪽 방향으로 휘면서 머리가 머리축부터 한쪽으로 기운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 말은 이 안에 있는 신경 또한 쭉 기울었는데 이 기운 부분이 특히 이 목과 상부 흉추 위쪽에서 많이 기울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근데 저렇게 사진을 찍지 않으면 진짜 알기가 어려운 게 뭐 이제 뭐 건강검진 할 때도 항상 폐 엑스레이 사진 찍지 않습니까? 뭐 저희들도 뭐 수술을 하려면 항상 폐 엑스레이 찍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 뭐 어느 정도 많이 휘었는지 잘 감도 안 오고 물론 많이 휘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 이러는데 아래 위를 딱 갖다 붙이면 달라지는 거예요. 모습이 완전히. 그래서 이 기준점을 어디냐 보냐에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전체를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엑스레이 한 장만 봐도 여러분의 전체 밸런스를 알 수 있고 전체 척추 밸런스가 틀어졌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신경 또한 예민해지거나 과도해지거나 기능 이상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골반이 좀 틀어지긴 했지만 목과 등만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꼭 발까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 척추 안에 신경이 들어있긴 하지만 척추가 뭐 공중에 떠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땅에 닿고 있죠. 땅에 닿고 있죠. 다리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다리의 안정성이 또 척추의 안정성을 또 전제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발을 바로 봤더니 발 또한 한쪽과 양쪽이 다른 형태가 되겠죠. 한쪽은 이렇게 뭐 첨족이라고도 하고죠. 아치가 굉장히 높은 형태로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니까 굉장히 불안정해져 있는 타입일 거고 이 한쪽이 첨족이 되면 결국에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 그리고 골반 전체에 비틀림이 같이 생기면서 그 불안정이 전체 척추에 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타입이다. 그래서 저걸 이제 수치로 계속 다 발의 모양이나 이제 무게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수치로 측정해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떠냐 저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모습 자체가 저렇게 이제 문제가 서로 양쪽이 다르면 이제 큰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결국 발이 반영을 하고 있을 거니까 오른쪽과 왼쪽이 다른 패턴일 것이다. 기본 세팅 값이죠. 양쪽이 똑같이 나와야 될 텐데. 그리고 우리 척추나 몸은 예를 들면 뭐 팔 따로, 뭐 손 따로, 뭐 손가락 따로가 아니라 결국 전체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의 불균형이 발까지 영향을 미쳤을 거고 발의 불균형이 다시 올라오면서 위의 불균형을 만들었을 건데 거기 더하기 이 친구가 자기 몸을 쓰는 패턴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쪽으로 항상 기울이고 있거나 학창 시절에 항상 뭐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꺾고 잠을 많이 잤거나 이런 한쪽만 쓰는 습관들이 합쳐지면서 결국에 이런 비틀림들을 만들어내고 이 비틀림이 신경의 기능 비틀림을 만들었을 거고 그게 그 안에 있는 자율신경 기능 이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소화불량이 해결이 안 되고 가슴이 쉽게 두근거리고 하지 쪽으로 자꾸 혈액이 쏠린 게 올라오지 않으면서 이런
어지럼증 같은 게 생기면서 또 목이 안 좋으니까 쉽게 두통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화도 안 되지, 혈액순환도 안 되지, 아프기도 하지, 이런 사람이 피곤이 안 할 수가 없죠. 네. 개운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상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항상 시간의 힘이 들어간다는 네. 겁니다. 저런 시간의 힘을 다시 이제 풀어내려면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그만큼 시간을 들여가지고 좋아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치료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이게 치료도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바꿔버리고 네. 이런 치료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간단한 치료로 지금 내 증상이 좋아지기를 원하시겠지만 네.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이제 해나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성상신경 차단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성상신경이라는 거는 결국에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우리가 척추에서 빠져나와서 옆으로 나와가지고 위아래를 해서 그렇죠. 연결이 되는데 이 교감신경이 재밌는 게 목에는 없어요. 결국 목의 척추 내부를 통과해서 등을 통해서 다시 목 바깥쪽으로 나와서 이런 신경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절들을 통해서 위쪽에 어떤 팔 쪽 이런 부분으로 가는 이런 자율신경을 빼내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신경절을 약을 통해서 한 군데만 주사를 해가지고 그 신경을 그러니까 차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신경절이 자꾸 지금 예민해져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약을 주니까 좋아진 듯 하죠. 당장은 좋아지겠지만 아까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환경은 전체 밸런스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여기 하나 주사 줬다고 밸런스가 바뀝니까? 아니니까 2주가 되면 또 가서 맞아야 되고 한 달 있으면 또 가서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이 밸런스가 그대로 있냐는 말이죠. 점점 더 그 휘어지거나 꺾여지거나 비틀리는 힘들은 더 가속화되면서 더 안 좋아지니까 나중에는 이걸 해줘도 안 듣게 되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워낙 이런 신경 차단술들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환자분들이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안 돼가지고 또 찾아오는데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있고 또 여기다 약물이 치료, 특히 스테로이드나 이런 약물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른 치료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좀 아시고 당장에 너무 힘들 때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거는 전체 밸런스, 특히 자율신경계 문제다 그러면 목과 등의 밸런스의 안정성과 그리고 이 S라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하중 분배를 잘 맞춰주면 끝낼 수 있으니까 조금은 오래 걸리더라도 원리에 맞는 치료들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치료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치료를 다 받고 건강하게 지내고 또 어느 순간에선가 이제 병원을 떠나도 온전하게 내 혼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좋은 치료지 않겠습니까? 이게 때가 되면은 계속 찾아가야지 되고 또 다른 문제로 번지고 그걸 또 다시 수습을 해야지 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지치는 것뿐만 아니라 병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어느 순간에선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 끊는 방법이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나 자율신경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간단하지 않은데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기의 욕심이 또 그렇게 이제 성급함이 더 몸을 망가뜨리는 하나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선택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특히 내 몸이지 않습니까? 그걸 좀 고민을 하시고 좋은 치료법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치료를 차근차근 해나가신다면 누구나 다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에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지 마쇼. 이렇게 한 해를 보내시는 좋은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